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올해 6살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엄마와 여동생 가족이 함께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느라 일부러 가까운 데에 모여서 살고 있어요. 제가 왜 남편이랑 시댁 이야기는 안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저는 아이가 2살일 때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제가 그때 입시생들 피아노 레슨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하며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데에 불편을 최소화해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일을 아르바이트라며 폄하하고 비웃었죠. 네가 남들처럼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돈을 벌어봤어? 집에서 애랑 놀다가 담에 집 가서 잠깐 뚱땅거리고 동네 여편 애들하고 카페에서 수다나 떨고 있고. 하여간 대한민국 수준은 전업주부들 때문에 낮아진다니까. 너 전업주부 무시하니? 주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 나라가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 없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 그리고 뭐? 잠깐 뚱땅거려? 내가 능력이 되니까 애들 50분씩 봐주고 레슨비 받는 거야. 무조건 밖에서 오래 일해야만 돈 버나? 그러는 너는 왜 나보다 더 벌어오지 못하는데? 결혼하고 4년차. 저와 남편 사이에 아들을 두었지만 저희 부부 사이는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어요. 연애할 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았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대기업 다니는 능력남인 자기가 저랑 살아주는 거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남편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저와 결혼하는 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며 다녔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실력이 괜찮다고 소문이 나서 입시생들이 꽤 많이 레슨을 받겠다고 찾았기 때문에 결혼 후 딱히 어디 출근하지 않아도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런 게 쌓여서 아이가 2살 때부터는 남편하고 비슷하게 벌었고요. 아이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은 이제 저한테 월급을 못 갖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재테크를 잘하길 하냐? 어디 돈 불리는 재주가 있어야 말이지. 그저 어디 나가서 쓸 줄이나 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집 돈 관리는 내가 한다. 그럼 생활비는? 공동생활비도 못 주겠다 이건가?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자. 당신 월급으로는 당신이 대출받은 것만큼 나가고 보험 나가는 게 전부야. 당신 어차피 용돈 따로 떼어놓고 간신히 그 돈 낼 것만 주잖아. 그런데 나더러 돈 불리는 재주가 없어? 불릴 돈이 있어야 재주를 부리든 말든 하지. 내가 돈 주면 재주는 부릴 수 있어? 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안 돼. 공동생활비 제대로 안 넣으면 그렇게 못하겠어. 당신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도 돈 안 넣었잖아. 왜 내가 번 돈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니까지가 얼마나 번다고? 거 좀 생활비 쓰면 안 되냐? 안 돼. 내가 당신한테 한두 번 속아? 사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생활비 넣는다고 해놓고 안 넣고 자기 취미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거나 혼자 여행을 간다면서 비행기표 예약에 호텔 예약까지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겠다는데 야속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사적인 시간만큼은 보장해주자는 마음으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남편이 지나치게 돈을 써놓고 저한테 메꾸라고 한 게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저랑 대판 싸움이 났고 그때는 정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죠. 제가 다시 남편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이가 생겨서였어요. 그래도 아이한테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야 균형 잡히지 않을까? 정서교육에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남편과 저는 서로의 통장 비번을 공유하고 각자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버는지 매달 보기로 했어요. 물론 공동생활비도 따로 내기로 했고요. 제가 꽤 강하게 나갔더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숙인 건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월급은 전부 자기가 관리한다는 그 속내가 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는 저를 다시 본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군요. 당신 꽤 버네?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벌어? 내가 언제 맨날 놀아? 나 집에서 서진이랑 있는 시간 아니면 다 애들 가르치러 다니는 거야. 레슨이 우스운 줄 알아? 학생들 집에 방문해서 레슨을 하기로 한 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집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물론 친정 엄마가 서울에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빠 돌아가시고 충격받아 지방 내려가셨는데 아이 때문에 올라오시라고 하는 건 영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도우미를 쓰는 게 나은데 도우미 쓴다고 하면 남편이 제가 사치를 부린다며 펄펄 뛰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사정상 저녁 이후 시간에 레슨을 해야 하는 데도 있는데 집에서 하게 되면 남편이랑 학생들이 마주칠 수도 있어서 그것도 싫었고요. 남편은 잠깐 스치고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비판하고 불평을 했으니까요. 저는 어느 정도 남편 연봉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 일도 없었어요. 다만 제 예상보다 액수가 약간 낮았는데 그 정도야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매달 통장 내역을 보면 카드값으로 한꺼번에 꽤 많은 돈이 빠져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카드마다 한도가 꽉 차서 핸드폰 요금이 몇십만 원씩 나올 때도 있었어요. 소액 결제를 사용한 거죠. 아니, 카드를 어디다 얼마나 썼길래 핸드폰 결제까지 해? 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어디다 쓰긴 다 필요한데 썼지. 내가 너처럼 돈 헤프게 쓰는 줄 알아? 그럼 어디다 썼는지 똑바로 말해. 왜 말은 제대로 못하고 내가 돈을 헤프게 쓴다는 둥 물타기를 해? 혹시 지난번에 출장 간다고 하더니 거기서 뭐 했어? 남편은 그런 거 없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면 카드 내역 다 보여달라며 안 그러면 공동생활비 안 넣을 거라고 무섭게 말했더니 결국은 털어놓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라스베가스로 또 출장을 가겠냐. 그래서 거기 카지노 좀 가봤다. 카지노가 불법도 아니고 회사 일 다 끝내놓고 간 건데 뭐 문제될 거 있어? 있어. 네가 그 카지노 간 게 하필이면 네 출장 기간 중이었고 그러면 너 중요한 회의 앞두고 일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거기서 돈 다 잃은 거지? 그렇지? 너 진짜 웃긴다. 그런 정신으로 회사 일은 제대로 했겠어? 제가 넘겨짚어 말한 건데 전곡을 찔렀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순간 움찔하더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댔어요. 저는 순식간에 남편의 핸드폰을 낚아채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카드 앱을 열어 내역서를 보았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 열라며 열쇠 찾아서 딸 거라고 소리를 쳤지만 저는 꼼꼼히 내역서에 찍힌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이 아니라 순 관광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카지노도 매일 방문했고요. 남편은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출장 비용에 자기 카드까지 미친 듯이 긁어가며 도박을 즐기다 온 거였어요. 저한테 약점이 단단히 잡힌 남편은 솔직히 회사에 말해서 나 징계받거나 어떻게 되면 너는 좋냐?
우리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주라. 내가 이 돈들은 어떻게든 메꿀게. 그리고 다시는 나 도박 안 한다. 정말이야. 한국에서는 할 데도 없어. 없긴 왜 없냐? 당신은 가만 보면 내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줄 아는 것 같더라. 서울, 대구, 인천, 부산, 제주 이런 데에 카지노 다 있는데 속일 걸 속여. 요즘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윤진아, 제발 이번만 넘어가 주라. 부탁이야. 내가 이제 돈 쓸 데도 없고 나 인센티브 들어올 것도 있고 해서 돈도 다 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공동생활비 그것도 다 줄게. 이번 달에 내가 아직 안 넣었지? 지금 당장 넣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응? 남편은 저한테 거의 매달리듯 사정을 했고 저 역시 한 번 이러다 마는 거라고 여겨 알겠다고 했어요. 그 후 남편은 한동안 저한테 막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죠. 결혼하기 전만 해도 제가 피아노 전공했다며 참하다, 고급지다, 며느리 잘 얻었다, 오만 칭찬만 해대던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방으로 내려가시자 그때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가 시댁 제삿날 제사 음식을 접시에 담는데 제 손을 찰싹 때리더니 저를 옆으로 확 밀더라고요. 제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할 정도로 세게 밀었어요. 부정탄다. 집안 망한 여자가 이런 음식 손대는 거 아니야. 너는 이따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나 해라.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이 돈 좀 있겠구나 했을 때에는 온갖 사탕 발린 말로 이런저런 선물 다 받아 챙기더니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싶자 아주 정 떨어지게 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심보가 괘씸해서 저희 집이 멀쩡하다는 걸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도요. 제가 자꾸 아이 핑계 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정말이지 제가 그 수모를 버틴 건 아이를 임신했던 것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저한테 더 못되게 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요. 남편한테야 무섭게 말하고 따지기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른이니 최대한 참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어요. 남편은 결국 카지노에서 사고를 쳐놔서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온갖 난리를 쳐댔어요. 야, 너 네가 우리 아들 조종해서 내 용돈 깎은 거지? 그렇지? 왜 이번 달에 돈이 15만 원밖에 안 들어와? 이게 말이 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노인네라고 너 무시하는 거냐? 15만 원이면 누구 코에 붙이고 살라는 거야? 우리도 돈 쓰는 거, 돈 나가는 거 다 똑같은데 왜 늙은이라고 돈도 못 쓰게 막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이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너 앞으로 네가 쓰는 돈 아껴서 나한테 보내.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내 아들 버는 돈까지 지 처바르고 먹고 입는데 다 쓰면서 심히 용돈도 못 주게 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당장 25만 원 더 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머리털 다 뜯어놓고 말 테니까. 시어머니 말이 얼마나 험한지 이것만 봐도 아실 거예요. 저는 평생 이렇게 성질 고약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친정이 가진 것 없다고 멋대로 판단하더니 그때부터 시작된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되지를 않았어요. 대신 냉정하고 쌀쌀맞게 굴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악다구니 하는 걸 본 게 처음이 아니라 저는 침착하게 조곤조곤 할 말 다 했어요. 어머니 용돈이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왜 용돈이 줄어야 했는지요. 아마 제대로 대답 못할걸요?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연락해보세요. 그랬더니 남편 퇴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대충 둘러대더군요. 엄마. 곧 보낼 거야. 이번 달에 서진이가 좀 아팠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에 아이 먹일 거 더 신경 쓰다 보니 생활비가 좀 많이 나갔어. 물론 보내야지. 절대 40만 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아들을 이용하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통화를 끝내자마자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받아봤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당장 25만 원을 내놓으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호성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이거 네 실수 아니냐? 아니, 애 키우는 엄마가 애를 어떻게 건사했으면 아파서 돈이 그렇게 깨지게 만들어? 너 집에서 뭐 하는 애냐? 내 전화 피하기만 하면 장땡인 줄 아나 본데 네가 나한테 25만 원 보낼 때까지 1시간마다 문자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문자 그대로 남편한테 복사해서 보내며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인간이니? 당신 잘못 가리려고 아들이랑 아내를 당신 엄마한테 개똥을 만들어놔? 나 이 돈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25만 원 어디서 꿔서라도 보내. 안 그러면 나도 카지노 건 가만 안 있어. 야, 내가 어디서 돈을 꾸겠니? 너 생각을 해봐.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돈 구걸하고 다녀야겠어? 한 가정의 가장이 그러는 게 말이 돼? 엄마도 내가 카지노에서 돈 잃었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내가 가족을 잘 못 챙긴다고 실망하실 테고. 그래, 내가 서진이 판 거 미안해. 그러니까 한 번만 보내주라. 그럼 각 썼어. 이 돈 다음 달에 갚는다고. 야, 또 뭘 그렇게까지 해. 부부 사이에 25만 원 갖고 각서가 뭐냐? 우리 같은 부부는 서로 간에 우정도 없는 거 모르니? 나 당신 신뢰의 금관제 올해야. 그러니까 25만 원 다음 달 월급날 준다고 각서 써. 아니면 나도 돈 못 보내. 시어머니 문자? 차단해버리면 되는 거고 무시하면 그만이야. 와, 박윤진, 너 이렇게 독한 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진짜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지. 몰라. 너 알아서 해. 그러더니 방문을 탕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싸서 나와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사람 잘못 보고 결혼 잘못한 건 저인데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더군요. 그 다음 달이 되어 남편 통장 내역을 보려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더라고요. 너무 수상했어요. 남편이 자기 통장을 거실 TV 올려놓은 장식장의 서랍 안에 있다는 걸 안 저는 얼른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ATM기에 넣고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잔고가 무슨 22만 원 정도 들어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월급이고 뭐고 들어오는 대로 다 빼갔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그날 유난히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저를 상대 안 해주고 자려는 걸 붙잡았어요. 당신 돈 다 어떻게 했어? 왜 22만 원밖에 안 돼? 그걸 또 어떻게 확인한 거냐? 내가 비번까지 바꿨는데. 내가 아는 친구랑 주식에 넣었어. 걱정하지 마. 주식이라니? 무슨 주식? 갑자기 웬 주식이야? 당신 주식의 주자도 모르잖아. 지금껏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잔고를 싹 털어서 넣었다는 게 말이 돼? 이번 달 생활비는 당신 뭘로 쓰게? 아, 진짜 되게 땡땡거리네. 내가 네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말 안 한 거야. 나 돈 늘릴 거야. 더 이상 빠듯하게 살기 싫다고. 생활비 그거 잠깐 당신 돈으로 쓰면 되잖아. 나만 벌어? 왜 내 돈만 쓰려고 해? 당신 벌써 나랑 약속 어기면 어쩌자는 거야? 나한테 카지노에서 날린 돈 알아서 갚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겠다고 한 거 지난달이야. 근데 이게 뭐야? 그 돈 다 갚고 편히 살려고 한 거라니까. 그럼 주식 거래한 거 보여줘봐. 거래 내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직접 한 거 아니야. 친구 형이 해줬어. 뭐라고? 그게 언젠데? 지난주에 했는데? 어떤 주식 사고 어떻게 투자했는지는 들었어? 그렇게 자세한 건 알아서 하시라고 다 맡겼지. 당신 바보야? 대기업은 대체 어떻게 들어가고 지금까지 일은 어떻게 했어?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누구더러 바보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이 내 돈 확 불어서 들어올 테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굽신거리지나 말라고. 내 인생 확 펴는 거 보고 부러워 죽을 거다. 행?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어진 걸까요? 어쩌면 원래 저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하도 큰 소리를 땅땅 치길래 저는 더 이상 말 안 하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남편뿐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까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몽땅 날린 거였어요. 친구 형이라는 사람과 그 친구는 이미 한국을 떠났고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 잘못이라면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잖아. 윤진아,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응? 우리 부부야. 아이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지. 갑자기 부부 타령하고 힘을 합치자고 하고. 당신 전에 뭐라고 했어? 당신 혼자 인생 펼 거라고 했잖아. 잘 되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폭망하니까 나더러 같이 이겨나가자고 하네. 진짜 어이없어. 그럼 어떡하라고 나. 이대로는 정말 끝이야. 나 안 그래도 당신하고 시어머니 막말에 너무 지쳤거든. 그런데 이런 사고치고도 별 반성 안 하는 당신 보니까 우리 서지한테 이런 아빠는 있으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은 얼마 전부터 조금 기분 나쁘면 그래서 자기랑 이혼할 거냐면서 너는 못한다. 아이 때문에 여태껏 다 참고 살아온 네가 나랑 어떻게 이혼하냐며 빈정거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침착하고 진지하게 이혼 말을 꺼내자 얼굴이 노래져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시겠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지방에 계신 이모들과 지내셨던 엄마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면서 아파트를 알아보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엄마 자주 볼 수 있겠네. 엄마, 우리 때문에 신경 쓸까봐 나랑 현진이 일부러 자주 안 내려갔는데. 그런 줄 알고 있었어. 아무튼 고맙다.
니들이 엄마 생각 많이 해줬잖아. 명절이면 생일마다 꼬박꼬박 선물에 용돈에 이모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다고. 직접 가보지도 못한 걸 뭐. 너도 말했잖아. 엄마가 아빠 생각나고 니네 신경 쓸까봐 그런 거 다 한다니까. 니네 이모들도 너희 효녀라고 난리도 아니다. 엄마, 아파트는 어디로 알아볼 거야? 내가 같이 다녀줄게. 됐어. 너 많이 바쁜데 어떻게 같이 다니려고 해? 현진이가 자기 남자친구하고 같이 다녀준다고 했어. 엄마,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보태줄게. 아니야. 엄마가 니네 돈을 왜 써? 아빠가 남기고 가신 것도 있고 건물에서 나오는 새도 있는데. 됐어. 아빠가 서울 요지 2군데에 건물 하나씩 갖고 계셨고 돌아가시면서 다 엄마 앞으로 가 있었거든요. 저나 동생도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랑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오셔? 근데 무슨 돈을 보태준대? 당신 돈 있으면 나 급한 불이나 꺼줘. 나 아직 당신하고 계속 살지 안 살지 마음 못 정했어. 심각하게 고민 중이니까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 그러다가 시아버지 기일이 돼서 제사 때문에 시댁에 갔어요. 마침 엄마가 집을 보러 올라와 계셨는데 제가 시댁 간 사이에 아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셔서 동생 집에 계신 엄마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갔어요. 하긴 밤늦게 제사를 지내는데 끝나고 나면 아이는 자고 싶다고 칭얼거릴 게 분명하니 엄마랑 있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제사를 마치고서 밥을 먹고 대강 정리하고 얼른 집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셀족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너는 꼭 금세라도 도망가려는 애 같다. 여기 좀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니? 어떻게 밥만 먹고 바로 가려고 그러냐? 시간이 늦었잖아요. 아이도 지금 친정엄마가 봐주시는데 얼른 가서 데려와야 되니까요. 사돈이 올라오셨어? 아니, 왜? 다시 서울에서 사신다고 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험상궂게 변했어요. 아니, 전에 분명 살던 아파트 처분하고 내려갔다고 했잖아. 그럼 어디서 지내겠다고 올라오신다는 거냐? 그래서 지금 집 알아보고 계세요. 적당한 아파트 보신다고 동생 현진이하고 같이 찾고 계세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였어요. 안 된다. 절대 못 오신다. 어디 남의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무슨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신다는 거냐? 이거 다 우리 호성이 돈으로 사겠다는 심산이잖아. 야, 네가 나한테 용돈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내 아들 돈을 네 엄마한테 다 갖다 바치려고 작정을 해? 이 못된 것? 하더니 바로 앞에 있던 과일 접시를 저한테 던지는 거였어요. 다행히 반사적으로 피해서 맞지는 않았지만 접시가 와장창 깨지면서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걸 보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매더군요. 엄마, 제발. 엄마 이러지 말고 얘기를 좀 들어봐. 이러면 안 돼. 엄마 실수하는 거야. 실수는 무슨 실수? 너 이제 보니까 아주 쟤한테 꽉 잡혀서 눌려 살았구나. 이러니 내 아들이 승진도 못하고 아직도 과장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친남편 앞길 가로막는 게 어디치 엄마한테만 돈 쓸 생각을 해. 내가 사돈한테 연락하마. 서울 오시는 거 취소하시라고. 아니면 너 니네 엄마한테 반품시켜버린다고 할 거다.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해.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아주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저를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야. 당신 이러지 마.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살자. 제발, 어? 아니, 어머님이 나를 우리 엄마한테 반품시킨다는데 내가 뭐하러 너랑 살아야 되니? 나 됐거든? 저는
남편의 팔을 가차없이 뿌리쳤어요. 저 못된 것? 아주 이제 거칠 것 없구나. 네 속을 아주 다 내보이고 있어. 거칠 것 없이 본색을 드러내는 건 어머님이랑 이 사람이고요.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호성이 어머님, 댁의 아드님이요. 주식 투자한다고 돈 몽땅 누구한테 줬다가 싹 털리고 지금 알거지예요. 그래서 내 돈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당신 아들 그 전에도 미국 출장 갔다가 카지노로 돈 날린 것도 아직 다 못 갚았거든요. 계속 제가 먹여 살렸었는데 더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닫네요. 이혼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고민했던 제가 바보 같네요. 우리 엄마 돈 많아요. 아빠 돌아가셨다고 저 업신여기고 저희 친정 우습게 봤죠. 아빠 건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2채나요. 현금도 있고요. 우리 엄마가 서울에 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빠 바깥사돈 돌아가시고서 망해서 내려갔던 거 아닌 거야? 근데 넌 왜 말 안 했어? 어머니 안면 싹 바꾸는 거 보고 괘씸해서 말 안 했어요. 아, 돈 없으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런 집에 시집 왔구나. 정말 그때도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했어야 했어요. 아이 가졌다고 이혼하지 못했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이 낳고 지금껏 살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네요. 호성이 어머님 소원대로 이제 댁의 아드님하고 안 살게요. 됐죠? 네 말이 다 사실이야? 정말 그래? 호성아, 너 진짜 그랬어? 어차피 저 인간은 솔직하지 못할 테니까 제가 여차하면 보여드리려고 아예 챙겨서 가지고 다녀요. 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앞에 내놓았어요. 남편이 돈 다 털어 쓴 내역에 카지노 가서 긁은 전표하며 모든 걸 다 제가 복사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이혼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 미리 다 준비해둔 거예요. 그거 똑같이 또 한 부 있으니까 갖고 계세요. 저는 다른 걸로 이혼 소송할 때 쓰면 되니까요. 저는 그동안 속으로 참고 참으며 이런 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제가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속으로 되새기며 준비를 했어서인지 저는 흥분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말을 또박또박 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 살 테니까 하자 많은 이 인간 도로 데려가세요. 반품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면서 분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니 남편한테 악을 썼어요. 대체 어쩌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네가 미친 거야?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저 애한테 할 말이 없잖아.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잖아. 어쩔 거냐고. 남편은 전처럼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윤진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몫까지 내가 사과할게. 엄마 때문에 이혼 결정하는 건 좀 아니잖아. 우리 둘이 사는 건데. 안 그래?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주라.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나 잘할게. 한 번만 믿어줘. 그렇게는 못하겠어. 너랑 둘이 사는데 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됐는 줄 알아? 호성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 아들 현실을 보라고요. 뭐 제가 댁의 아들 길을 눌러서 승진을 못해요? 이런 인간이니까 승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막아섰어요. 아니다. 너 그래도 우리 호성이 월급으로 먹고 산 적도 있잖아. 애 낳고 산후조리할 때 무슨 돈 썼겠어?
그러니까 니들 이혼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할머니가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산후조리 할 때요. 저 인간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제가 벌어서 모은 거랑 친정에서 준 돈 썼어요. 어머니는 뭐 자기 손자 태어났을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있어요?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 트집 잡아서 저한테 못되게 굴었죠. 이런 거 다 이혼 사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합의 안 되면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붙잡았어요. 서진이 혼자 키울 거야? 정말 그럴 자신 있어? 너 아이 아빠 없는 거 싫어서 이혼 안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모진 마음을 먹고 그래? 너 같은 아빠 없는 게 낫다니까? 네가 아빠 노릇 뭐 했는데? 그런 아빠 보고 자라면 없는 것보다 더 상처 아닐까? 네가 아빠라는 자각이 있었으면 함부로 돈 빼돌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 이전에 카지노에 가서 그렇게 펑펑 다 퍼쓰고 오지도 않았겠지. 너 나랑 이혼해도 내가 너 매일 찾아가고 괴롭힐 거야.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관리사무실 있는 아파트로 옮겨서 넌 우리 집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니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내고 아이 친권도 뺏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군요. 아우, 내 팔자야. 내가 못 살아. 어쩌다가 우리 호성이가 내가 미쳐 정말. 아유.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울고불고 난리치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제 짐을 챙기고 이삿짐센터를 불러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장 와달라고 했죠. 그렇게 짐을 빼고 제가 샀던 가구들을 다 빼서 우선 동생 집에 임시로 짐을 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제가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엄마는 대충 제 사정을 눈치채고 계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잘 왔다며 안아주셨고 제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자 여동생과 함께 분기탱천해서 그 사람들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고 아주 벼르고 벼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엄마 이사를 마치고 저 역시 엄마와 여동생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징글징글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다가 저희 쪽에서 내놓은 증거물에 번번이 당하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를 어떻게든 나쁜 사람 만들어 자기가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안 내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친권 박탈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고 그렇게 길고 지루한 싸움을 1년 2개월 정도 한 후 완전한 저의 승소로 끝나게 되었어요. 이혼 승소를 한 후 저는 엄마와 여동생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랑 여동생도 저한테 고생했다고 이제부터 꽃길만 걷자며 같이 울었죠. 아이는 아빠도 찾지 않고 친정 엄마와 여동생과 지금은 결혼한 여동생 남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게 잘 지냈어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스튜디오를 얻어서 그랜드 피아노 2대를 갖다 놓고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피아노 강사 뽑는 자리에 원서를 넣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발탁이 되어 학교에 출강도 하게 되었네요. 제가 레슨하고 학교 갈 때면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고 주말에는 여동생 부부 가족과도 같이 지내며 저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다 지나고 나니
나쁜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분들도 가족들과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